네, 안녕하세요. 이중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의대생을 위한 기초의학 종합평가, 생리학 과목 중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파트에 대한 36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a man has an attack of bronchospasm,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effect of vagus smooth muscles of bronchi. What membrane cytoreceptors should be blocked for this purpose? 남성이 기관지 경련, 브론코스파즘 발작을 일으켰을 때 기관지 평활근에 대한 미주신경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차단해야 할 막 수용체는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기관지 경련이 발생한 남성의 경우 기관지 평활근에 대한 미주신경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죠. 미주신경은 아세틸콜린에 방출하여 기관지 평활근의 M콜린 수용체, M콜리놀 리셉터스와 결합하고 이것은 그 기관지 수축을 유발합니다. 그 기관지 경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M콜린 수용차를 차단해야죠. 이를 통해서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억제하고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 기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주어진 선택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어, M콜린 수용체, M 콜리놀 리셉터. 이 수용체를 차단하면 미주신경이 방출하는 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억제하여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죠. B는 N콜리너 리셉터스, N콜린 수용체. 이 수용체는 주로 신경근 접합부와 그 자율신경절에 위치하며 그 기관지 평활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0번 알파 아드레노 리셉터스,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 이 수용체는 주로 혈관 수축을 유발하고요. 기관지 평활근 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D번 베타 아드레노 리셉터스,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특히 베타2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자극 시에 기관지 확장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미주신경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수용체 차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알파 앤 베타 아데노 리셉터스, 알파 및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죠. 이들 수용체는 모두 이 수용체들을 모두 차단하는 것은 그 기관지 경련 완화하는 그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또 불필요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 M 콜린 수용체, M 콜리노 리셉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man has a accelerated heart rate, migrated pupil, dry mouth. It is caused by activation of the following system function. 한 남성이 그 빠른 심박수
동공 확대, 그 입마름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시스템 기능의 활성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A. 베이고 인슐라, 미주 인슐린 시스템. B. 메타심파서리, 메타 교감신경계. C. 심파서리, 교감신경계. D. 하이포살라모, 피추어터리, 아드레날.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시스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증상들은 그 교감신경계 활성화의 전형적인 징후들입니다. 각 증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빠른 심박수는 그 교감신경계에서 그 심장 박동수를 어, 증가한다는 것을 또 의미할 수 있겠죠. 다음 그 동공 확대 그 증상이 있는데 이것은 그 교감신경계는 눈의 동공을 그 확장시켜서 그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다음 입마름 증상. 이것은 그 교감신경계가 그 침 분비를 그 억제해서 입이 그 마르게 어, 되는 것을 관여하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신체가 그 도피 반응을 준비할 때 어, 그 나타나는 반응으로 그 교감신경계의 활성화가 원인이 되는 것이죠. A번에 그 베이거 인슐라 시스템, 이 미주 인슐린 시스템은 주로 이 소화기계 및 대사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B번 그 메타심파서릭 시스템, 이 메타 교감신경계는 장기적으로 장기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D번의 경우 하이포살라모, 피추어터리, 아드레날 시스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시 시스템. 이 시스템은 주로 스트레스 반응 및 호르몬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답은 교감신경계, 심퍼서리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Examination of a patient revealed overgrowth of facial bones and soft tissue, tongue, enlargement, wide interdental spaces in the enlarged dental arch. What changes of the hormonal secretion are the most likely? 환자의 검사 결과 얼굴뼈와 연조직의 과도한 성장, overgrowth, 혀의 그 비대, 그 tongue enlargement, 그다음에 그 확대된 치열, 넓은 치간 간격, interdental spaces, wide interdental space,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호르몬 분비 변화는 무엇인가요? 선택지를 보면 hyposecretion of insulin, 인슐린 분비 저하, hyposecretion of thyroxine, 티록신의 분비 저하, hyposecretion of the somatotropic hormone, 성장 호르몬의 분비 저하, hyposecretion of insulin, 인슐린의 분비 과다, hyposecretion of the somatotropic hormone, 성장 호르몬의 분비 과다. 이 주어진 증상은
그 얼굴뼈와 연조직의 과도한 성장, 혀 비대, 그 넓은 그 치간 간격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정 호르몬의 그 과다 분비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각 선택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 그 인슐린 분비 저하 A번의 경우 하이퍼세크레이션 오브 인슐린 이것은 주로 그 당뇨병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따라서 주어진 증상과는 맞지 않고요. B번 하이퍼세크레이션 오브 사이록신 이 티록신의 분비 저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죠. 주로 이 체중이 증가하거나 이 피로감을 주고 추위의 민감성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주어진 증상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Hyper secretion of the somatotropic hormone 10번이죠. 이거는 이게 성장 호르몬의 그 분비 저하인데 이것은 주로 성장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증상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2번 hypersecretion of insulin 인슐린의 분비 과다. 이것은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고 주어진 증상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Hypersecretion of the somatotropic hormone 성장 호르몬의 분비 과다.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 과다 분비는 그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죠. 아크로메갈리 그 말단 비대증을 유발합니다. 이 질환은 성인에서 이 얼굴뼈와 그 연조직의 과도한 그 성장이라든가 그 혀의 그런 비대, 넓은 치간 간격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주어진 증상과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호르몬 분비 변화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 과다, hypersecretion of the somatotropic hormone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2-year patient consulted a doctor about the absence of lactation after parturition. Such disorder must be explained by the deficit of the following hormone. 32세 환자가 출산 후에 유즙분비 결핍에 대해 의사 상담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장애는 다음 호르몬의 결핍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이 바소프레신, 항인형 호르몬, B, 글루카곤, C, 사이로칼시토닌, D, 프로락틴, E, 소마토트로핀, 성장 호르몬. 이제 선택지를 주어졌는데 유즙 분비의 결핍은 일반적으로 특정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각 호르몬의 그 역할과 관련성을 살펴보면 이 바소프레신, 이 항인효 호르몬 이것은 주로 그 신장에서 그 물의 제흡수를 조절하고 그 수분 균형 유지와 관련이 있죠. 따라서 유즙 분비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겠고요. 글루카곤, 이 글루카곤은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주로 간에서 작용하고 따라서 마찬가지로 유즙 분비와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다음 10번 티로칼시토닌. 이 티로칼시토닌은 칼슘 대사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주로 칼슘과 인의 그 밸런스, 그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호르몬도
유주 분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다음 프로락틴. 어, 이 프로락틴은 이 프로락틴이 그 유주 분비를 자극하는 주요 호르몬입니다. 이 출산을 한 이후에 그 유주 분비를 유도하고 그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따라서 이 프로락틴이 결핍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 유주 분비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소마토트로핀, 성장 호르몬. 이 호르몬은 그 신체의 성장과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주 분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주 분비의 결핍은 그 프로락틴 호르몬의 결핍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In the course of an experiment, adenohypophysis of an animal has been removed. The resulting atrophy of thyroid gland and adrenal cortex has been caused by deficiency of the following hormone. 문제를 해석해 보면 실험 과정에서 그 동물의 선하수체 앞부분 제거가 된 상황이죠. 그 결과 그 갑상선과 부신피질의 위축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 다음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A. 사이로이드 호르몬, 이 갑상선 호르몬. B. 성장 호르몬, 소마토트로핀. C. 트로픽 호르몬, 선자극 호르몬. D. 콜티졸. E. 사이록신. 뇌하수체 그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주로 다른 그 내분비선의 기능을 자극하거나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뇌하수체에서 그 분비되는 그 호르몬은 몇 가지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사이로이드 호르몬, 이 갑상선 호르몬, 이 호르몬은 갑상선에서 그 생성이 되고 체내 대사율을 조절하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자체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직접 분비되지를 않죠. 소마토트로피, 성장 호르몬.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고 그 체내의 성장과 대사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그 갑상선과 부신 피질의 위축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로픽 호르몬, 선자극 호르몬.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고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ACTH,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 호르몬은 갑상선과 부신 피질을 자극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근데 그 뇌하수체 전엽이 이제 제거가 돼버리면 이 호르몬들이 부족해짐으로 갑상선과 부신 피질이 위축이 되겠죠. 코티졸. 코티졸은 부신 피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거나 이 대사 조절에 관련이 있죠. 그러나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직접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티록신. 이 티록신은 갑상선에서 생성이 되고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티록신은 뇌하수체에서 직접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뇌하수체 전엽을 제거로 인한 갑상선과 부신 피질의 위축은 그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선자극 호르몬의 그 트로픽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patient complains of hydroria 7 liters per day and polydipsia
examination reveals no disorders of carbohydrate metabolism. These abnormalities might be caused by the dysfunction of the following endocrine gland. 해석해보면 환자가 하루에 그 1일 7리터의 다량 배뇨와 그 다갈증을 호소하는 상황이죠. 검사를 해보니까 그 탄수화물 대사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그 다음 그 내분비선의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A. 아드레날 코텍스, 부신 피질. B. 아일릿 오브 랑게르하우스, 이자섬. 뉴로하이포피시스, 신경하수체. 아드레날 메듈라, 부신 수질. 아드레노 어, 하이포피시스, 뇌하수체. 전혀 선하수체. 환자가 그 호소하는 증상인 그 다량 배뇨, 하루에 7리터. 이것과 다갈증은 다이아비즈 인시피디우스, 요붕증이라고 하죠. 이것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상은 그 체내에서 그 항이뇨 호르몬, ADH, 엔타이 다이유레틱 호르몬의 부족으로 그 불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 되죠. 이 호르몬은 신장에서 그 물의 재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내분비선의 역할과 그 관련성을 살펴보면 아드레날 콜텍스, 부신피질. 부신피질은 콜티졸, 알도스테론 등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지만 다량 배뇨와 다갈증은 부신피질 기능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음 이자섬, 아이솔레이트 오브 랑게르하스. 그 이자섬과 그 인슐린, 이 이자섬은 그 인슐린과 그 글루카곤을 분비하죠.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그 이자섬에서 분비가 돼서 혈당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탄수화물 대사에는 이상이 없죠. 그래서 그 이자섬의 기능 이상은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 유로 하이포피시스, 신경 하수체, 후엽이라고 하죠. 뇌하수체 후엽. 이것은 그 항이뇨 호르몬, 엔타이 다이유레틱 호르몬, ADH를 분비합니다. 그 ADH 결핍이나 기능 장애는 요봉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량의 그 소변이 배출되고 이로 인해 심한 갈증이 유발합니다. 다음 아드레날 메듈라. 그 부신 수질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프네프린을 분비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합니다. 이 부신 수질의 기능 이상은 마찬가지로 다량 배뇨와 다갈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또 없겠습니다.
다음 이제 아데노 하이포피시스. 뇌하수체 전역, 선하수체. 이것은 여러 가지 선자극 호르몬을 분비하지만 항이뇨 호르몬, ADHE에 분비하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량 배뇨와 자갈증의 증상은 뉴로하이포피시스의 기능장애에 의해 발생할 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신경 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결핍 또는 이 분비 이상이 요붕증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mount of urine is 10 a day per a day. Glucose concentration in blood is normal. Urine contains no glucose. Such concentration may be caused by deficiency of the following hormone. 해석해보면 1일 10리터의 소변이 배출되며 혈당 농도는 정상이다. It's normal. 노멀하다. 소변에 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No glucose. 이러한 농도는 당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트리오도 사이로닌 3. 요오드 티로닌 B. 바소프레신 C. 옥시토신 D. 코르티졸 E. 인슐린 소변의 양이 그 10리터에 달하고 혈당 농도가 정상이며 소변에 당이 없는 상황은 다이아빗 인시피디스의 요붕증 전형적인 증상이죠. 요붕증은 항이뇨 호르몬, ADH, 엔타이다이유레릭 호르몬의 결핍 또는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죠. 이 호르몬은 신장에서 물의 제우스를 조절하며 소변의 양을 줄이고 체내의 수분 균형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선택지의 각 호르몬의 역할과 그 관련성을 생각해 보면 트리오도 사이로닌, 3. 요오드 티로닌, T3 이것은 갑상선 호르몬으로 신진대사와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변의 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음 바소프레신 항이뇨 호르몬이죠. ADH 이 신장에서 물의 제흡수를 조절하는 주요 호르몬입니다. 이 바소포레신의 결핍 또는 불응 이것은 소변의 양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며 요붕증의 주요 원인이 되죠.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은 주로 자궁 수축과 모유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소변의 양과는 관련이 없죠. 콜티졸. 콜티졸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며 이 스트레스에 반응하죠. 혈당 조절에도 관여하고요. 하지만 소변의 양과는 이것도 직접적 관계가 어, 없죠. 인슐린. 이 인슐린은 혈당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이건 당뇨병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죠. 그러나 이제 혈당이 정상이다. 어, 혈당이 정상이고 소변에 당이 없으므로 인슐린 결핍은 이 증상의 원인이 아닌 게 되죠. 따라서 1일 10리터의 소변과 같은 증상은 바소프레신의 결핍으로 인한 요붕증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20-year-old patient complains of morbid thirst and hypodiuresis up to 10 per daily. Glucose concentration in blood is normal, but it is absent in urine. The patient has been diagnosed diabetes insipidus. What hormonal drug is the most appropriate for management of this disorder? 해석해보면 20세 환자가 병적인 갈증과 다뇨증, 일일 최대 10리터를 호소합니다. 혈당 농도는 정상이며 소변에는 당이 없습니다. 환자는 다이아빗 인스피디우스 요붕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호르몬 약물은 무엇입니까? 이 요붕증은 항인용 호르몬의 결핍 또는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호르몬은 ADH, 이 호르몬은 신장에서 물의 제흡수를 조절하고 소변의 양을 줄이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선택지의 각 약물의 역할과 관련성을 살펴보면 티로신, 사이로신, 이 티로신은 갑상선 호르몬으로 신진대사 조절에 관여하지만 요공증 치료와는 관련이 없고요. 콜티졸, 콜티졸은 부신피질에서 분비되고 스트레스 반응과 대사 조절에 관여하지만 요공증 치료에는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이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과 오유 분비에 관련된 호르몬으로 요공증 치료에는 효과적이지 않겠죠. 다음 바소프레신, 이 항인효 호르몬, 이 ADH는 신장에서 물의 제흡수를 조절하고 소변의 양을 줄이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주요 호르몬이죠. 따라서 이 요붕증의 치료에는 가장 적합한 약물이 되겠죠. 다음 인슐린. 인슐린은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죠. 당뇨병과 관련이 있죠. 따라서 요붕증 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소프레신이 요붕증 치료에 가장 적합한 호르몬 약물이 됩니다.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Osmotic pressure of a man's blood plasma is 350 mmol per liter. Standard pressure is 300 mmol per liter. First of all, it will result in high secretion of the following hormone. 해석해보면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즉 혈액의 삼투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지면 신체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적절한 호르몬을 분비를 이제 하죠. 그래서 이 호르몬은 주로 이제 신장에서 그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고 혈액의 그 삼투압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선택지에 주어진 그 각 호르몬의 그 역할을 살펴보면 알도스테론, 이 알도스테론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고 신장에서 나트륨의 제흡수를 촉진하고 칼륨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나트륨의 제흡수는 체내의 수문량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삼투압 조절에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죠. 코티졸. 코티졸은 스트레스 반응과 대사 조절에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삼투압 조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아드레노코르티코트로핀 ACTH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이 호르몬은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졸 분비를 자극하지만 삼투압 조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소프레신. 이 바소프레신은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 때
신장에서 물의 제흡수를 증가시켜서 소변을 농축하고 체내 수분을 보존합니다. 따라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증가하여 삼투압을 정상 범위로 되돌리려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나트리 유레딕 펩타이드,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이것은 심장에서 분비돼서 나트륨과 수분의 배설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주로 혈압 조절에 관여하고 삼투압 증가에 대한 초기 반응으로 분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가장 먼저 증가하며 이때 삼투압을 조절하려고 듭니다. 정답은 D번 바소프레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Inhabitants of territories with cold climate have high content of one updated thermoregulatory hormone. What hormone is met? 해석해보면 추운 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적응성 체온 조절 호르몬의 농도가 높습니다. 이 호르몬은 무엇입니까? A. 코티졸, B. 글루카곤, C. 인슐린, D. 소마토트로핀, E. 사이로신. 살펴보면 추운 기후에서 인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적응 메커니즘이 동원합니다. 이 중 하나가 체온 조절을 위한 호르몬의 분비 증가죠. 주요 호르몬의 하나는 티로신, 사이로신입니다. 각 호르몬의 역할을 살펴보면 코티졸, 이 코티졸은 스트레스 반응과 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인 체온 조절에는 관여하지가 않습니다. 이 글루카곤은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체온 조절보다는 혈당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체온 조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소마토트로핀, 성장 호르몬은 신체의 성장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체온 조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고요. 사이로신, 티로신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체내 대사를 촉진하고 열 생성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운 환경에서는 티로신의 분비가 증가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추운 기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체온 조절을 위해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patient with signs of osteoporosis and urolithosis has been admitted to the endocrinology department. Blood test has revealed hypercalcemia and hypophosphatemia. These changes are associated with abnormal synthesis of the following hormone. 해석해보면 골다공증과 요로결석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분비과에 입원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고칼슘 혈증과 저인산 혈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골다공증, 뼈의 밀도가 감소해서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태죠. 요로결석, 신장이 결석에 생기는 상태죠. 또 고칼슘 혈증, 혈중 칼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이죠. 저이산 혈증은 혈중의 인의 농도가 정상보다 낮은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혈액 이상은
이 부갑상 호르몬 PTH,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의 그 비정상적인 분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선택지의 각 호르몬의 역할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A,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그래서 이 호르몬은 뼈에서 칼슘을 방출하고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를 증가시키며 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로 인해 고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인산을 신장에서 배설하게 되며 저인산 혈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B. 칼시트리올. 이 칼시트리올은 비타민 D의 활성형으로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고칼슘 혈중보다는 주로 정상 범위 내의 칼슘과 인의 균형의 유지에 관여를 합니다. 코르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주로 탄수화물 대사와 염증 반응에 관여하며 이 칼슘 대사와는 지존적인 영향이 없죠. 다음 칼시토닌. 이 칼시토닌은 칼슘의 혈중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고칼슘 혈중과는 반대작용을 하는 거죠. 알데스테론. 이것은 주로 신장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칼슘과 인의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고칼슘 혈증과 저인산 혈증, 골다공증, 이 요로 결석과 같은 증상은 부갑상 호르몬,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Two years old child has convulsion as a result of lowered concentration of calcium ions in blood plasma. It is caused by reduced function of. 해석해 보면 2살 아동이 혈장 내 칼슘 이온 농도의 감소로 인해 경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기관의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A. 사이머스 흉선. B.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 부갑상선. 하이포피시스. 뇌하수체. D. 아드레널 콜텍스. 부신 피질. E. 피니얼 글랜드. 성과선. 이 아동의 증상은 그 저칼슘 혈증으로 인한 경련으로 볼 수가 있죠. Lowered concentration of calcium ion. 그래서 저칼슘 혈증으로 인한 경련으로 볼 수 있는데 저칼슘 혈증은 혈중 칼슘 농도가 낮은 상태를 의미하죠.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그 부갑상선의 그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과 그 관련성을 이제 살펴보면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 부갑상선, 이것은 부갑상선 호르몬 PTH를 분비하여 칼슘의 대사를 조절합니다. PTH는 뼈에서 칼슘을 방출하고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증가시키죠. 그리고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갑상선의 기능 저하는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게 되고 이때 저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 경련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이머스 흉선. 이 흉선은 면역계의 발달과 관련이 있고 칼슘 대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흉선의 기능 저하는 면역계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 이 저칼슘 혈증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하이퍼피시스.
네아스체. 네아스체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여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지만 직접적으로 칼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은 분비를 하진 않아요. 네아스체의 기능 저하가 그 칼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주요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아드레날 콜텍스, 부신피질, 이것은 주로 스트레스와 반응, 염증 조절, 염분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따라서 이 부신피질 기능 저하가 칼슘 농도보다는 다른 대사와 관련이 있겠죠. 피니얼 글랜드, 송가선, 이것은 주로 그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합니다. 칼슘 대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질 않아요. 따라서 그 저칼슘 혈중으로 인한 경련은 주로 부갑상선,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의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면 PTH의 분비가 부족하여 칼슘 농도가 낮아지고 이것은 경련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child has abnormal formation of tooth enamel and dentina as a result of low concentration of calcium ions in blood. Such abnormalities might be caused by deficiency of the following hormone. 해석해 보면 아이가 혈중 칼슘 이온 농도의 그 감소로 인해 치아 에나멜과 상아질의 비정상적인 형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다음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혈중 칼슘 이온 농도가 낮아지면서 치아의 에나멜과 상아질의 형성이 비정상적이 되었다는 것은 저칼슘 혈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겠죠. 이 문제는 그 다음과 같은 호르몬의 그 결핍으로 인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부갑성 호르몬, 그, 어, 이 PTH 부갑성 호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어, 주요 호르몬이죠. PTH는 뼈에서 칼슘을 방출하고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죠. 따라서 그 PTH의 결핍은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어 저칼슘 혈중을 유발하고 이는 이것은 그 치아의 에나멜과 상아질 형성에 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리고 갑상선 칼시토닌이 있는데 이 사이로칼시토닌, 이 칼시토닌은 칼슘의 뼈로의 침착을 촉진하고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칼시토닌의 결핍이 직접적으로 치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죠. 주로 PTH와 반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PTH 결핍의 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다음 그 사이록신, 갑상선 호르몬. 이것은 신진대사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치아의 에나멜과 상아지 형성에는 직접적인 그 역할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트리오사이로닌, 3요오드 티로닌. 이것은 이 T3라고도 하는데 이 T3는 그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 형태로서 신진대사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치아의 에나멜과 상아질 형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음, 소마토트로픽 호르몬. 이 성장 호르몬은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치아 에나멜과 상아질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혈중 칼슘 농도의 감소로 인해 치아 에나멜과 상아질의 비정상적인 형성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은 부갑상선 호르몬의 결핍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 페라솔몬 B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A 5 months old boy was hospitalized for tonic convulsion. He has a lifetime history of this disease. Examination revealed coarse hair, thin and fragile nails, pale and dry skin. In blood, calcium 1.5 millimole per liter, phosphorus 1.9 millimole per liter. These changes are associated with 해석해보면 5개월 된 남자아이가 강직성 병련으로 입원을 한 상황입니다. 이 질병의 평생 병력이 있습니다. 검진 결과 거친 머리카락, 얇고 부서지기 쉬운 손톱, 창백하고 건조한 피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슘 1.5mmol per 리터, 인 1.9mmol per 리터. 이런 변화는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A. 하이포알도스테로니즘, 저알도스테론증. B.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갑상선 기능 저하증. C.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하이포페러사이로이디즘,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이퍼알데스테로노이즘, 고알도스테론증. 아이는 그 경련, 거친 머리카락, 그리고 얇고 부서지긴 쉬운 손톱, 창백하고 건조한 피부 증상을 보이며 혈액 검사에서 칼슘과 인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다음과 같은 내분비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택지의 보기를 살펴보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이포 알도스테로니즘, 이 부갑상선 호르몬 PTH는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PTH는 뼈에서 칼슘을 방출하고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증가시키며 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PTH 분비가 부족하여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지고 이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련, 피부 건조, 손톱과 머리카락의 비정상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포 알도스테론이즘, 저알도스테론증. 알도스테론증은 주로 나트륨과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칼슘과 인의 농도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음 하이포사이로이디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사저하와 관련된 증상들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주로 칼슘과 인의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음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것은 PTH의 과다 분비로 그 혈중 칼슘 농도가 상승하고 그 인 농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칼슘 농도가 낮고 인 농도가 높은 것이므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가능성이 낮겠죠. 그
하이퍼알도스테로노이즘, 어? 고알도스테론증. 고알도스테론증은 주로 나트륨과 칼슘 대사에 영향을 미치며 칼슘과 인의 농도 변화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의 증상과 혈액 검사 결과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하이포파라사이로이디즘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번 하이포파라사이로이디즘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During removal of the hypoplastic thyroid gland of a 47-year-old woman, the parathyroid gland was damaged. 1 month after the surgery, the patient developed signs of hypoparathyroidism, frequent convulsion, hyperreflexia, laryngospasm. What is the most likely cause of the patient condition? 해석해보면 47세 여성의 갑상선 비대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갑상선이 손상이 된 상황입니다. 수술 한 달 후에 환자는 다음과 같은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만한 경련을 보이고 있고 반사 과잉, 후두 경련. 이때 그 환자의 상태의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하이포칼시미아, 저칼슘 혈증, 하이퍼칼레미아, 고칼륨 혈증, 하이포 나트리미아, 저나트륨 혈증, 하이포포스파 티미아, 저인혈증, 하이포 클로하이드리아, 고염산 혈증. 그래서 살펴보면 이 부갑상선이 손상이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거나 중단이 될 수 있겠죠. PTH는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가장 흔한 문제는 저칼슘 혈증, 하이포칼시미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지를 살펴보면 하이퍼칼시미아, 저칼슘 혈증은 PTH가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방출하고 신장에서 칼슘의 제흡수를 촉진하고 또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죠. 이 부갑상선이 손상되어 PTH의 분비가 감소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빈번한 경련과 반사 과잉, 후두 경련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B번 하이퍼칼리미아, 고칼륨 혈증. 이것은 주로 신장 기능의 문제나 칼륨 배출 장애와 관련이 있죠. 경련이나 후두 경련 같은 증상이 유발할 수 있지만은 부갑상선 손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음 하이포나트리미아, 저나트륨 혈증. 저나트륨 혈증은 주로 체내 나트륨의 부족과 관련이 있고 경련 증상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부갑상선 기능 저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다음 하이포 포스파티미아, 전인혈증. 이것은 주로 신장질환이나 기타 대사장애와 관련이 있고 경련이나 후두경련과 같은 증상과는 관계가 적습니다. 하이퍼 클로하이드리아, 고염산 혈증. 고염산 혈증은 위장관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경련이나 후두경련과는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부갑상선 손상으로 인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인 경련, 반사 과잉, 후두 경련은 저칼슘 혈증인 하이포칼시미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Parodontitis is treated with calcium preparation and a hormone that stimulated tooth mineralization and inhibit tissue resorption. What hormone is it? 해석해보면 이 치주염, 페라돈티티스, 이 치주염은 그 칼슘 제제와 치아 광물화를 자극하고 조직의 흡수를 억제하는 호르몬으로 치료됩니다. 이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A. 아드레날린, B. 사이록신, C. 알도스테론, D. 칼시토닌, E. 파라스토몬. 치주염, 이 파라돈티티스의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치아의 그 미네랄을 자극하고 미네랄화 되도록 자극을 해야겠죠. 이 조직의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칼시토닌이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치주염 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으로 치아의 미네랄화를 자극하고 조직의 흡수를 억제하는 호르몬은 D번 칼시토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35-year-old man consulted a dentist about reduced density of dental tissue, high fragility of teeth during eating solid food. This patient suffers the most probably from the deficiency of the following mineral element. 해석해보면 35세 남성이 치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치아의 밀도 감소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치아의 높은 치약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가장 확률적으로 어떤 미네랄 원소의 결핍을 겪고 있을까요? 환자가 보고하는 증상인 치아의 밀도 감소와 치아의 높은 치약성은 치아의 그 강도와 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네랄 원소의 결핍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원소는 칼슘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A, 칼슘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Examination of a patient revealed hypokalemia and hyponatremia. Low secretion of which hormone may cause such changes? 해석해보면 그 환자의 검사 결과 고칼륨 혈증, 하이포칼륨 혈증, 저나트륨 혈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의 저분비는 무엇일까요? 환자의 그 검사에서 고칼륨 혈증과 저나트륨 혈증이 발견된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호르몬의 결핍이 이러한 전해질 이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알데스테론은 부신피질에서 분비가 되죠.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하고 칼륨의 배설을 촉진을 하죠. 근데 그 알데스테론이 그 부족하게 되면 나트륨이 제대로 재흡수가 되질 않아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죠. 그리고 칼륨이 배설되지 않아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그 고칼륨 혈증과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의 저분비는 알도스테론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 알도스테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The person has decreased diuresis, hyponatremia, hypokalemia,
hypersecretion of what hormone can cause such changes? 해석해보면 환자가 이뇨가 감소하고 고나트륨 혈증, 저칼륨 혈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 과다 분비는 무엇인가요? 를 묻는 문제죠. 마찬가지로 앞서 문제와 같이 어, 알데스테론의 그 과다 분비가 그 이뇨 감소, 그 고나트륨 혈증, 저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A, 알데스테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concentrated solution of sodium chloride was intravenously injected to an animal. This caused decreased reabsorption of sodium ions in the renal tubule. It is the result of the following changes of hormonal secretion. 해석해보면 농축된 염화나트륨 용액이 동물에게 그 정맥 주사를 한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신세뇨관에서 그 나트륨 이온의 제음수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다음 호르몬의 분비의 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A가 reduction of arterial natriuretic factor, 심방 나트륨 이뇨 인자 감소. B번 알데스테론 increase, 알데스테론 증가, 알데스테론 reduction. C 알데스테론 감소. D 바소프레신 증가. E 바소프레신 감소. 그 농축된 염화나트륨 용액을 그 정맥 주사를 하게 되면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로 인해서 신장에서 그 나트륨 이온의 제흡수가 이제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주로 그 알데스테론의 작용 변화는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 감소가 되었을 때 그 나트륨의 제흡수를 감소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축된 염화나트륨 용액이 주입된 후 나트륨 이온의 제흡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정답은 C번 알데스테론 리덕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People adapted to high external temperatures have such peculiarity. Profuse swelling isn't accompanied by loss of large volumes of sodium chloride. This is caused by the effect of the following hormone upon the uh, uh, phosphoratory glands. 해석해보면 높은 외부 온도에 적응한 사람들, profuse sweating, 이 과도한 땀 분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염화나트륨, 소듐 클로라이드의 손실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 호르몬의 발한선에 미치는 효과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고온 환경에 적응할 때 체온 조절을 위해 발한 현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한 중에도 염화나트륨의 그 손실이 많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호르몬이 무엇이냐? 이 호르몬은 알도스테론입니다. 따라서 그 알도스테론은 우리가 발한 중에도 나트륨을 보존하고
염화나트륨의 손실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답은 알도스테론 A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patient has been given high doses of hydrocortisone for a long time. This causes atrophy of one of the adrenal cortex zones. Which zones is it? 해석해 보면 그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그 고용량의 하이드로 코르티존을 복용을 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부신피질의 한 구역이 위축이 된 상황이 된 거죠. 따라서 이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 A. glomerular and reticular. B. glomerular. C. reticular. D. vascular. 어떤 존에 어떤 구역에 해당하느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신피질은 그 세 개의 주요 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조나 글로메룰로사, 조나 페시큘로라타, 조나 레티큘라리스, 사구체대, 속상대, 이 망상대 이렇게 그 세 구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조나 글로메룰로사, 글로메룰로사, 이 사구체대 주로 여기서는 그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를 알데스테론 예를 들어서 알데스테론 분비를 하죠. 다음 그 페시큘라타 조나 페시큘라타 이 속상대 주로 어, 글루코 코르티코이드 예를 들어 코르티졸을 분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레티큘라리스 조나 레티큘라리스 망상대 여기서는 주로 이 성호르몬 예를 들어서 안드로겐을 분비를 합니다. 하이드로코르티존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계열의 약물입니다. 장기간 그 고용량으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투여하게 되면 음성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ACTH, 그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이 ACTH는 주로 이 속상대와 그 조나 페시큘라타, 이 속상대와 망상대, 조나 레티큘라리스 그것을 자극하여 그 코르티졸과 그 안드로겐의 분비를 이런 분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 ACTH 분비가 억제가 되면 속상대, 조나 페시큘라타와 망상대, 조나 레티큘라리스의 그 기능이 저하되고 이 속상대, 조나 그 페시큘라타가 위축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속상대 페시큘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To prevent the transplant rejection after organ transplantation, it is required to administer hormonal therapy for the purpose of immunosuppression. What hormones are used for this purpose? 해석해보면 장기 이식 후에 이식 거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면역 억제를 목적으로 호르몬 요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호르몬은 무엇인가요? A. 섹슈얼 호르몬, 성호르몬. B. 글루코코르티코이드.
C. 뭐 카테콜라민. D.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E. 뭐 사이로이드, 갑상선 호르몬이냐. 뭐 이런 것을 뭐 묻는 문제인데 살펴보면 그 장기 이식 후에 면역 체계가 그 이식된 장기를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그, 그것을 공격하는 것을 그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가 필요하게 되죠.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그 면역 억제와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이식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데 널리 사용이 되죠. 따라서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그 다른 어, 호르몬들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섹슈얼 호르몬은 주로 이 생식 기능과 관련이 있죠. 카테콜라민은 주로 이제 신경계와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고요. 스트레스 반응에 그 관여를 하는데, 뭐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 주로 체내 염분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죠. 사이로이드, 갑상선 호르몬은 주로 대사율을 조절하죠. 따라서 그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그 면역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그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면역 억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번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middle-aged man went to a foreign county because he had been offered a job there. However, he had been unemployed for quite a long time. What endocrine glands were exhausted most of all in this man? 해석해보면 중년의 남자가 오랫동안 그 실업 상태였지만 일자리를 제안받아 외국에 갔습니다. 이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내부 밀서는 무엇일까요? 뭐 A. substernal gland, 흉선. 뭐 B. thyroid gland, 갑상선. C. seminal gland, 정낭선. D. parathyroid gland, 부갑상선. E. adrenal gland. 이 오랜 실업 상태와 그 새로운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또한 이 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깊은 내분비선은 어, 이 가장 그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내분비선은 어디가 될까요? 예, 그 부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신은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여러 호르몬을 분비를 어, 하죠. 그래서 이 부신은 이 부신 피질과 부신 수질로 뭐좀 구분이 되는데 부신 피질은 콜티졸과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고 부신 수질에서는 어, 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하죠. 그래서 코티졸은 그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즉각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또 조절을 합니다. 이 남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그 정신적, 그 신체적 스트레스는 부신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겠죠. 다른 그 보기 그 선택지는 스트레스 반응과는 뭐 지적적인 연관성이 어, 낮습니다. 따라서 그 가장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내분비선은 이 부신, 아드레날 글랜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On examination, the patient is found to have low production of adenocorticotropic hormone. How would this affect production of the other hormones? 해석해보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ACTH 이것은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제 분비가 되고 주로 이 부신 피질에 작용하여 코르티졸,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 안드로겐 등의 호르몬 분비를 이제 촉진을 하는데 그 ACTH 생산이 그 저하가 되면 이 부신피질 호르몬 생산이 감소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 ACTH 생산 저하가 다른 호르몬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그 생각해 보면 그 A번에 뭐 성호르몬 합성이 증가하느냐, 뭐 increase sex hormones synthesis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뭐 부신피질의 그 안드로겐 생산이 감소함으로 그 성 호르몬 합성이 증가될 이유가 없겠죠. 그럼 B번에 그 decrease hormone synthesis in the adrenal cortex 이 부신피질 호르몬 합성 감소는 어 그 ACTH가 감소하면 코르티졸, 알도스테론, 안드로겐 등의 부신피질 호르몬 합성이 또 감소하죠. C번 그 increase thyroid hormone synthesis 갑상선 호르몬 합성 증가는 어떻습니까? 이 ACTH는 갑상선 호르몬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이번에 뭐 decrease adrenocortical trophic hormone synthesis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합성 감소는 어떻습니까? 이것 또한 이미 주어진 조건이므로 또 중복된 답변이죠. 2번 디크리스 인슐린 신서시스 인슐린 합성의 감소. 이 인슐린은 그 ACTH와 그 인슐린 생산과 그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서로. 따라서 정답은 B. 부신피질 호르몬 합성 감소인 디그리스 호르몬 신서시스 in the adrenal corte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44 years old woman complains of general weakness, heart pain, significant increase of body weight. Objectively, moon pace, uh, hirsutism, AP is 165, 110 mercury, height 160 per centimeter, weight 103 kilogram. The fat is most accumulated on the neck, thoracic girdle, belly. What is the main pathogenic mechanism of obesity? 해석해보면 그 44세 여성이 그 전신 쇠약, 심장의 통증도 있고 체중이 급격한 증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객관적으로 그 달덩이, 보름달 같은 그런 얼굴, 다모증, 혈압은 165에서 110 미리 순, 키는 한 164cm, 체중은 103kg, 비만을 보이죠. 지방은 주로 그 목과 그 가슴 부위와 복부에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만의 주요 병인 기전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A, 뭐 increased mineral corticoid production,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생산의 증가입니까? B, increased production of glucocorticoid,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생산 증가입니까? C, reduce production of thyroid hormone,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 감소입니까? D, increased insulin production, 인슐린 생산 증가입니까? E, 글루카곤, reduced glucagon production, 글루카곤 생산 감소입니까?를 묻는 문제입니다. 좀 살펴보면 이 환자의 증상과 징후는 쿠싱 신드롬, 쿠싱 증후군의 그 특징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이 쿠싱 그 신드롬, 이 쿠싱 증후군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특히 코르티졸의 그 과잉 생산으로 인해 발생을 합니다. 이 호르몬의 과잉은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 환자의 주요 증상이 그 문페이스, 보름달 같은 얼굴, 달덩이 얼굴. 이게 지금 코르티졸의 과잉으로 인해서 얼굴에 지방이 축적된 거죠. 그리고 뭐 펄스티즘, 다모증. 이게 그 코르티졸이 이제 과잉되다 보니까 어? 이제 그 안드로겐의 수치를 높이게 되죠. 따라서 이 채모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또 여기 보면 고혈압도 있어요. 뭐 혈압이 뭐 165에서 110 뭐 미리 순이다. 이 코르티졸이 그 혈압을 또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증가하죠. 특히 이 그 목에 그 지방이 붙고 가슴에도 흉부에 그 지방이 붙고 배가 나오죠.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니까. 그래서 이 비만의 주요 병인 기전은 패소제닉 메커니즘,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생산 증가, 비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보기 한번 볼까요? 다른 선택지의 경우 그 A번 그 미네랄 코르티코이드의 생산 증가 이것은 주로 그 알도스테론의 증가에 영향을 주죠. 체중 증가와는 또 아무런 관련이 없죠. 10번 그 갑상선 호르몬 생산 감소는 이 체중 증가를 그 초래할 수는 있지만 이 달덩이 얼굴이라든가 그 다모증 등은 이제 설명이 안 되죠. 인슐린 생산의 증가, D번 같은 경우는 이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환자의 다른 특징은 또 이것이 또 인슐린 생산 증가가 그 체중 증가와는 다른 이거 이외의 특징을 또 설명하기 불가능하죠. 2번 글루카곤 생산 감소. 이것도 체중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Examination of 43-year-old patient revealed a tumor of adenohypophysis. Objectively, the patient weight is 117 kilogram. He has moon-like face, red-blue striae of skin, distension on the belly, osteoporosis and muscle dystrophy are present. AP is 210, 440 millimeter mercury. What is the most probable diagnosis? 문제를 보면 해석해 보면 이 43세 환자의 검사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종양이 이제 발견된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환자의 체중은 117kg 체중이 나가죠. 이 달덩이 얼굴, 복부에 붉고 푸른 피부 그 팽창성이 관찰이 됐습니다. 골다공증과 근육 위축이 있고 혈압은 또 높죠. 210에서 140. 굉장히 높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은 무엇일까요? A. Cushing disease. B. Crohn disease. C. Cushing syndrome. D. Diabetes mellitus. 당뇨병. E. Essential hypertension. 본텐성 고혈압. 환자의 증상은 이 쿠싱 신드롬. 마찬가지로 이 환자의 경우에도 이 쿠싱 증후군의 정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이 쿠싱 증후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코르티졸의 과잉으로 인해 그 발생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뇌하수체의 종양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 환자의 주요 증상은 그 moon-like face,
달덩이 얼굴. 이 콜티졸의 이제 과잉으로 인해서 얼굴에 이제 살이 부는 거죠. 지방이 축적되는 거죠. 그리고 붉고 푸른 그 피부 팽창성, 레드 블루 스트라이에 of skin distension on the belly. 피부가 또 얇아지고 또 쉽게 또 잘 찢어지죠.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콜티졸이 과잉으로 분비되다 보니까 이제 뼈도 약해지는 거죠. 머슬 다이스트로피, 근육이 또 위축되고, 이것도 콜티졸이 또 과잉으로 분비되면 또 근육이 또 감소하죠. 또 이 콜티졸이 과잉이 되면 혈압을 증가시켜요. 또 이 고혈압도 있고요. 무려 이 혈압이 210에서 140. 또 콜티졸이 과잉되면 또 체중이 증가. 이 체중이 117kg가 되는 상당히 이제 비만의 증상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쿠싱병, 근데 AA 같은 경우는 이제 쿠싱병, B번이 뭐 쿠싱 신드롬, 이 쿠싱병, 이 쿠싱 디지즈는 ACTH를 과도하게 분비하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해 콜티졸이 과잉 생산되는 상태죠. 이거는 그 쿠싱병은 또 쿠싱 증후군의 한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쿠싱 증후군, 쿠싱 신드롬은 콜티졸과 콜티졸의 그 과도한 그 상태 그를 총칭하는 용어인데, 그 네아스트의 그 종양, 그 부신의 종양, 그 외인성 스테로이드 사용 등의 여러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비번은 이제 콘디시스, 콘병, 알데스테론 과잉 분비로 인해 그 고혈압과 저칼륨 혈증이 발생한 상태죠. 다이아빗 멜리투스, 당뇨병, 고혈당 상태로 그 환자의 주요 증상과 일치하지 않죠. 이번에 그 에센셜 하이퍼텐션, 권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원인 없이 발생하는 고혈압으로 그 환자의 그 다른 증상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여기서는 그 환자의 그 뇌하수체 종양이 그 원인이므로 가장 정확한 진단은 그 A, 쿠싱병이 되는데, 근데 그 일반적인 콜티졸 과잉 상태를 의미하는 C번 그 쿠싱 신드롬, 쿠싱 증후군도 올바른 선택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 쿠싱 증후군이 더욱 적합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 쿠싱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Patient of a 10 years old boy consulted a doctor about extension of hair covering, growth of bread, and mustache, low voice, intensified secretion of which hormone must be assumed? 해석해보면 이 10살 소녀의 부모가 털이 많이 나고 수염과 콧수염이 자라며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 의사에게 상담을 한 상황입니다. 어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해야 할까요? 이 소년의 증상이 그 사춘기와 관련된 특징적인 신체 변화를 보여주죠. 이러한 변화는 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털이 많이 나는 거, 수염과 콧수염이 자라는 거, 목소리가 낮아지는 거,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죠. 그래서 증상에 가장 부합하는 호르몬은 2번 테스토스테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girl is diagnosed with androgenital syndrome, pseudo or hermaphroditism. This pathology was caused by hypersecretion of the following adrenal hormone. 해석해보면 여자아이가 안드로젠탈 증후군, 가성 반음양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병리 현상은 그 다음에 부신 호르몬의 과분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A. 코르티졸, B. 아드레날린, C. 알도스테론, D. 에스트로겐, E. 안드로겐. 이 중에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안드로젠탈 증후군은 또는 그 선천성 부신 과형성 CAH는 그 부신에서 안드로겐이 과다 분비되어 발생하는 질환이죠. 이는 주로 부신의 효소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 그 콜티졸의 합성이 감소하고 보상적으로 그 ACTH가 증가하여 안드로겐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 결과 여성 환자에게 남성화된 신체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병리 분석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 이제 A번 코티졸의 그 과다 분비는 푸싱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데 그 안드로젠탈 증후군과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B번 아드레날린은 주로 이 스트레스의 반응에 관여하고 이것도 안드로젠탈 증후군과 또 관련이 없고요. 알도스테론, C번 그 알도스테론 이건 체내 나트륨과 칼륨 균형 조절을 하는 호르몬이죠. 따라서 이것도 안드로젠탈 신드롬과 관련이 없죠. 에스트로겐은 어떻습니까? 이 D번 여성의 2차 성징과 관련된 호르몬이죠. 따라서 이것도 안드로젠탈 증후군과 아무 관련이 없죠. 다음 2번 안드로젠은 남성 호르몬으로 과다 분비할 경우 여성에서 그 남성화된 특징이 나타날 수 있죠. 따라서 안드로젠탈 신드롬의 주요 원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드로젠탈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호르몬은 2번 안드로겐이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35-year-old patient diagnosed with sterility came to gynecological department for diagnostic biopsy of endometrium. Microscopic examination revealed that mucous membrane is edematous. Uterine glands are convoluted and filled with thick secret. Such changes of the endometrium are caused by excesses of the following hormone. 해석해 보면 이제 35세 불임 진단을 받은 환자가 진단적으로 자궁 내방 생검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한 상황입니다. 현미경을 검사해 보니까 점막이 부어 있고 자궁선이 꼬여 있고 또 두꺼운 분비물로도 채워져 있는 게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자궁 내막의 이러한 변화는 다음 호르몬의 과다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래서 A, ACTH냐, B, 테스토스테론이냐, C, 에스트로겐, D, 소마토트로핀, E, 프로제스테론. 뭐 이거는 답이 나왔죠. 예. 자궁 내방의 변화는 그 호르몬의 영향의 변화를 받죠. 주어진 증상들은 주로 그 프로제스테론의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이죠. 따라서 자궁 내막의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호르몬은 2번 프로게스테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The secretion of which hypophyseal hormones will be inhibited after taking the oral contraceptives containing sex hormones. 해석해보면 성 호르몬을 포함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 후 억제될 내하 수치 호르몬은 무엇인가요? A. 소마토트로핀, 성장 호르몬, B. 고나도트로픽
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 C, 사이로트로픽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D, 바소프레신, E, 옥시토신. 이 경구 피임약은 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을 포함하고 있죠. 이 호르몬들은 그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 생선축, 그 하이포살라믹 피처터리 고나델 A6의 그 작용을 해서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그 성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를 하죠. 이를 통해 배란을 방지하고 임신을 예방하는 거죠. 따라서 그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 후에 억제될 데아스체 호르몬은 B번 고나도트로픽 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usage of oral contraceptives with sex hormones inhibit secretion of the hypo PGA hormones. Secretion of which of the indicated hormones is inhibited while using oral contraceptives with sex hormone. 해석해보면 그 성호르몬을 포함한 경구피임약 사용은 내하수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성호르몬에 포함한 경구피임약 사용 중 억제되는 호르몬은 무엇인가요? A. follicle stimulating 난포자극 호르몬, B. 바스포레신, C. 사이로트로픽 갑상선 자극 호르몬, D. 소마토트로픽 성장 호르몬, E. 옥시토신. 경구 피임약은 주로 그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이 호르몬들은 시상한부와 그 내하수체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이 되고요. 이러한 호르몬의 작용으로 성선 자극 호르몬 FSH와 LH 분비가 억제가 되는 거죠. 이로 인해 배란이 억제되고 피임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왔죠. 뭐 A번 폴리클 스티뮬레이팅 난포자극 호르몬이 이제 정답이 되는데 이 경구 피임약에 포함된 이 성호르몬들과 음성 피드백을 통해 그 난포자극 호르몬 FSH와 황체 형성 호르몬이 LH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서 배란이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바소프레신은 그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경구 피임약의 피드백 메커니즘과는 관련이 없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C번도 파이로트로픽도 관련이 없고요. 소마토트로픽 성장 호르몬도 관련이 없고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과 젖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따라서 그 경구 피임약의 피드백 메커니즘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구 피임약을 사용할 때 억제되는 뇌하수체 호르몬은 A번 난포자극 호르몬인 폴리클 스티뮬레이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30-year-old woman developed the sign of virility, body hair growth, balding, temples, disturbed menstrual cycle. What hormone can cause this condition when hyperproduced? 문제 해석해보면 30세 여성의 남성화 증상, 채모 성장, 대머리, 월경주기 이상을 나타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과다 생성된 어떤 호르몬이 이런 상태를 유발할 수 있을까요? 를 묻는 문제인데 그래서 A. 릴렉신, 이완 호르몬, B. 옥시토신, C. 프로락틴, D. 에스트리올, E. 테스토스테론. 이 남성화 증상은 여성에게서 남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채모가 이제 증가한다든가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또는 그리고 또 이제 월경 주기에 불규칙 등이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 남성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은 정답이 2번 테스토스테론이 되죠. 뭐 A번 릴렉스인은 이러한 호르몬은 이게 주로 출산과 관련이 있죠. 태바에서 분비가 되고요. 남성화 증상은 관련이 없죠. B번 옥시토신은요. 자궁 수축과 유즙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죠. 이것도 뭐 남성화 증상과 관련이 없고 프로락틴은 유즙 분비 촉진. 그래서 이거 물론 그 고프로락틴 혈증은 그 월경 이상과 그 유방의 비대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그 남성화 증상과는 관련이 없죠. 남성화 증상을 뭐 유발하지는 않죠. 에스트리올은 주로 임신 중에 생성되는 여성 호르몬인데 남성화 증상과는 또 관련이 없죠. 그래서 2번이 그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으로서 그 여성에서 과다 분비가 되면 남성화 증상, 체모, 성장, 대머리, 월경 불규칙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female patient present with endocrine dysfunction of follicular cells of the ovarian follicles resulting from inflammation. The synthesis of the following hormone will be inhibited. 해석해 보면 여성 환자가 그 염증으로 인해 남포세포에서 내분비 기능 장애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호르몬의 합성이 억제될 것입니다. A. 루트로핀, 황체 형성 호르몬. B. 콜리스타틴. C. 에스트로겐. D. 프로제스테론. D. 남포자극 호르몬. 야. 남포세포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남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남포세포는 그 주요 호르몬으로 그 에스트로겐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죠. 선택지를 보면 그 A. 뉴트로핀, 황체 형성 호르몬. LH는 남포 성숙과 배란을 유도하지만 그 남포세포의 기능과는 지적인 관련이 없죠. B. 콜리스타틴. 이것은 주로 남포에서 생성되며 남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에스트로겐과 지적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죠. C. 에스트로겐. 이것은 남포세포에서 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고 남포의 기능 장애나 염증으로 인해 합성이 억제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D. 프로제스테론. 이것은 주로 황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남포세포의 염증과는 지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이 폴리클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남포자극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남포 세포의 염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죠. 따라서 남포세포의 염증으로 인해 합성이 억제된 호르몬은 C번 에스트로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Before the cell can utilize the glucose, it is first transported from the extracellular space through the plasmatic membrane inside them. This process is stimulated by the following hormone. 해석해 보면 세포가 포도당을 활용하기 전에
포도당은 먼저 세포 외부에서 세포 내로 그 세포망을 통과하여 운반됩니다. 이 과정은 다음 호르몬에 의해 자극됩니다. A. 글루카곤, B. 사이록신, C. 아드레날린, D. 알도스테론, E. 인슐린. 이 포도당이 그 세포 내로 들어가려면 세포망을 통과하여 세포 내부로 운반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인슐린에 의해 자극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며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해주는 주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의 그 선택지의 호르몬의 그 역할을 살펴보면 A. 글루카곤은 어디서 방출합니까? 주로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을 촉진하죠. 또 세포내 하지만 그 세포내에 그 포도당 흡수와는 관련이 없죠. B번 사이록신은 어떻습니까? 이 갑상선 호르몬으로서 대사율을 조절하지만 이 포도당이 세포내 흡수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진 않죠. C 아드레날린은 어떤가요?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이 간과 근육에서 포도당의 방출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세포 내에서 이 포도당 흡수와는 또 아무 관련이 없죠. 이 알도스테론은 어떤가요?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것 또한 포도당의 그 세포 내에서의 운반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런데 인슐린은 어떻습니까? 인슐린이 그 이 세포막에 있는 포도당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세포 내로 세포 안으로 그 운반하는 과정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A nurse accidentally injected a nearly double dose of insulin to a patient with diabetes mellitus. The patient left into a hypoglycemia coma. What drug should be injected in order to help him out of coma? 해석해보면 간호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거의 2배의 인슐린을 실수로 준 상황입니다. 환자는 그 저혈당성 혼수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됐죠. 환자를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약물을 줘야 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A. 인슐린, B. 노르아드레날린, C. 성장 호르몬, 소마토트로핀, D. 글루코스 포도당, E. 리데이즈. 이 저혈당성 혼수 상태는 혈당 수치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낮아져서 발생하는 상태죠. 그래서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해서 그 혈당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치료의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지를 봤을 때 인슐린 A. 인슐린은 그 A번 인슐린. 이 인슐린은 그 혈당을 그 더 낮추게 되는 호르몬인데 여기다 그 저혈당 그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한테 인슐린을 더 투여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저혈당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죠. 따라서 추가로 절대로 투여하면 안 되겠죠. 노르 아드레날린, 이 비번 같은 경우, 이 비번의 노르 아드레날린, 이 심장과 혈압을 자극한 호르몬이죠. 이 혈당 회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C. 소마토트로핀, 성장 호르몬. 그 성장과 대사를 조절하지만 저혈당 상태를 즉각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겠죠. D. 포도당. 이 저혈당 상태를 빠르게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치료제죠, 이게 바로. 즉시 혈당을 상승시켜서 이 저혈당 호수 상태에서 이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리데이즈 2번 이다제. 이건 효소로서 주로 그 생화학적 반응에 사용되며 이 저혈당 상태와는 관련이 없겠죠. 따라서 그 저혈당성 혼수 상태에서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므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자율신경계 호르몬 파트에 대한 36문제를 전부 다 함께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문제풀이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어,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